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기사 1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작년부터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높아진 이자율은 경제에 큰 혼란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힘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위원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지만 개인과 기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금리가 무엇이길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자율은 돈을 빌리는 비용입니다. 이자율에 따라 기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은 가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1억을 대출할 때 금리가 5%일 경우 이자율은 월에 한 4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금리가 올라서 10%가 되게 되면 똑같은 금액을 빌려도 한 달에 이자는 82만원으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저축하는 사람에게 높은 이자율은 더 높은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자율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에는 단일한 이자율이란 없습니다. 대출 기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 사업의 리스크에 따라 이자율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율이란 무엇일까요? 이자율은 돈을 빌리는 비용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자율은 대출 금액의 백분율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월마다 지불됩니다. 이자율은 또한 저축계좌 및 기타 유형의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이자율에 따라 저축에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결정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무엇을 할까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의 가격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이유는 경기 하락이 우려되더라도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중앙은행은 지출을 줄이고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를 낮춰서 지출을 장려하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해서 돈을 빌리는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지출과 투자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합니다. 인상된 금리는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변동금리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핀란드, 호주와 같은 나라의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증가해서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이 고액 지출 항목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높은 이자율은 또한 소비자가 신용카드 잔액 및 학자금 대출과 같이 기존 부채, 기존에 있는 빚을 상환하기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고정금리 비율이 높은 나라의 소비자는 금리 상승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금리는 자산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금리와 자산의 관계는 중력과 물체의 관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중력이 낮으면 더 높이 점프하기 굉장히 쉽겠죠. 이자율이 낮다면 자산 가격은 상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높다면 자산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은 돈의 가치를 높게 만들고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이자율 상승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업들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높은 이자율은 돈을 빌리는 비용을 증가시켜서 수익 감소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5%일 경우 개발 사업을 통해 15%의 수익률이 기대돼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상승해서 10%가 될 경우 금융비용은 크게 상승하게 되고 수익은 손실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감소는 실직과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자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의 계단식 효과, 이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리 조정의 위험은 무엇일까요? 전 연방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자넷 옐런은 이자율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경제에 하방 압력을 줘서 소비자 지출 감소 및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를 빨리 인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빨리 인상시키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돈을 빌리는 것이 매우 싸기 때문에 지출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이에 반해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돈을 빌리는 것이 비싸지므로 지출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만 인상 시기와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1981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자율을 1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2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지금 수준의 금리가 매우 버겁게 느껴지지만 1981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981년도에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시기에 금리를 급격히 올림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가져왔으며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 3%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반적으로 높아진 물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직원들은 기존의 월급으로 살기가 어려워져서 임금 상승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임금이 상승되게 되면 인건비를 높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은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물가 상승은 임금 상승을 야기시킵니다. 임금 상승은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키겠죠. 기업의 비용 상승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 경제가 빠지게 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전 영란은행 총재였던 마크 카니는 이자율은 페이지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대출 비용과 저축 수익을 나타냅니다. 경제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는 매우 복잡한 주제이지만 금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쪼였습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고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자산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적시에 올바른 금리 결정을 내려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급격히 올린 금리의 영향으로
이제 경제 침체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중앙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